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의 준비한 이야기는 노년기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인데 특히 70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복이 뭐냐고 물으면 건강이 최고지라거나 자식 잘 되면 그게 복이야 같은 대답이 흔하죠. 맞아요. 다 소중한 복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70대쯤 되면 건강이나 돈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며 노년기 진짜 복을 고민했어요. 70대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 두 가지가 공통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네 발로 부엌 가서 밥 해먹고 병원 덜 가는 몸이 주는 자유가 크죠. 또 문 앞에서 인사 나누거나 전화로 안부 묻는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덜해요. 몸이 움직여야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걸 나눌 누군가가 있으면 삶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도 이런 복 있으신가요? 아침에 무릎 시큰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날, 문 앞에서 잘 지내요? 라고 웃어주는 이웃이 있는 순간, 이런 게 왜 70대에 유독 소중해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에, 아, 이게 행복이구나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볼 건데,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70대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지, 또 내 곁에 이런 복이 이미 있는지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자,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시작해 볼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70대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가끔은 아, 몸이 왜 이래? 싶은 날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은 꼭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걸 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집앞 마당에 나가 바람 쐴 수 있는 정도의 건강, 그게 진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자주 안 가도 되는 70대들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삶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한 번은 73세 되신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전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 밖을 거의 안 나가셨대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만 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고역이었고 시장에 가고 싶어도 포기해야 했죠. 근데 수술하고 재활에 힘쓴 뒤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약 타느라 기다릴 필요 없고 아침에 시장 가서 채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시장에서 상추 한 단, 당근 몇 개를 손에 들고 집에 오는 길이 마치 보물을 찾은 기분 같다고 웃으셨어요. 그분에게 건강은 완벽한 몸,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힘으로 문 열고 나가서 햇살을 맞고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집에 올 수 있는 자유였죠. 예전엔 당연했는데 이 나이 돼 보니 그게 복이더라 하시면서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오늘 날씨 좋네, 나가볼까? 하고 문 여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게 당연한 듯 보여도 몸이 불편해지면 불가능한 일이 되죠.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 발짝도 못 내딛거나 허리가 아파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우면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아세요? 70대가 되면 그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삶의 기쁨이 되고 나를 나로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걸 그분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70대엔 작은 움직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습관이 몸을 얼마나 바꾸는지 아세요? 아침에 햇살 받으며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계단은 무리니까 평지 위주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혈액순환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75세 되신 분은 매일 아침 15분씩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걸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하루가 상쾌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걸 내 몸에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도 많아요. 의자에 앉아서 발 들기, 벽 잡고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거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지켜주고 넘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70대엔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뼈가 약해져서 회복도 느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더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70대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립 때문이에요. 자식이나 간병인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삶이 편해지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옷을 입고 씻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71세 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제일 싫어. 내가 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야. 그분은 매일 아침 혼자 된장국을 끓여 드신대요. 손이 느려도 조금 엎질러도 그게 자립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자립이 가능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지켜져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때마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면 점점 위축되죠.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면 자식에게 좀 도와줘라고 말해야 해요. 처음엔 괜찮아도 그게 반복되면 내가 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밥을 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놓쳐서 누가 치워줘야 한다거나 화장실 갈 때마다 손잡아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한 어르신은 자식 눈치 보느라 말도 못 꺼내고 참은 적이 많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말수가 줄고 혼자 고립된 기분이 들죠. 의존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자책까지 더해져서 자신감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70대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의존의 무게를 생각하면 더 절실해져요. 70대엔 신체적인 자립뿐 아니라 정신적인 자립도 중요해요. 내가 내 하루를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큰 힘이에요.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야지 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삶의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말로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70대의 이 자유를 지키려면 몇 가지 실용적인 습관이 필요해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좋아져요.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탈수는 70대의 흔한 문제인데 피로감도 늘리고요. 하루 1리터 정도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집안에 걸리적거리는 물건 정리하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죠. 한 어르신은 젊을 땐 넘어져도 웃었는데 지금은 무서워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작은 안전 습관이 큰 복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70대는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회복이 더디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아는 것도 지혜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그건 70대에 자유와 존엄을 주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내 몸이 어디까지 움직여줄 수 있는지 그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대가 되면 삶이 좀 조용해지죠. 자식들은 각자 바빠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예전처럼 북적이는 날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78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젊을 땐 바빠서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 사람 그리운 날이 많아라고 하셨어요. 외로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죠.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마음 나눌 사람이 없으면 허전해요. 반대로 몸이 좀 불편해도 곁에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있다면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70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건 자식이어도 되고 이웃이어도 되고 친구이어도 되죠.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꺼내놓고 상대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관계예요. 자식은 마음으로 가깝지만 물리적으로 매일 옆에 있긴 어렵잖아요. 70대엔 바쁜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매일 마주치며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인사를 나누는 사람. 그게 단순해 보여도 큰 복이에요. 76세 되신 분은 아파트 옆집 아주머니와 매일 문 앞에서 5분씩 수다를 떤다고 하셨어요. 그냥 어제 뭐 먹었는지, TV에서 뭐 봤는지 얘기하는데 그게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이웃은 자식보다 더 자주 만나는 존재였어요.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70대엔 가족만큼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함께 밥을 먹거나 큰 도움을 주고받지 않아도 인사 한마디, 안부 한마디면 충분해요. 70대엔 그런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한 번은 동네 어르신들이 옆집 친구가 이사가서 섭섭하다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만큼 일상 속 이웃이 소중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동네엔 혹시 문 열고 나오면 인사 나눌 이웃이 계신가요? 70대의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젊을 땐 친구가 많았어도 나이 들면 곁에 남는 사람은 몇 안 되죠. 하지만 그 몇 명이 더 소중해요. 하루에 한 번 전화로 안부 묻는 친구, 가끔 만나 차 한 잔 마시는 친구. 그 존재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72세 되신 분은 50년 된 친구와 매주 화요일에 동네 카페에서 만난다고 하셨어요. 젊을 땐 같이 술 마시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커피 마시며 옛날 얘기해. 근데 그게 제일 편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친구는 자식에게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사이라서 말 안 해도 위로가 된다고 하셨죠. 70대엔 친구와의 관계가 급하거나 바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 지내. 라는 안부 한마디로 이어지는 게 진짜 깊은 우정이에요. 한 어르신은 친구가 전화해서 너무 바빠서 정신없다고 투덜거리면 오히려 내가 웃음이 나와라고 하셨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70대에도 마음을 나눌 사람은 새로 만날 수 있어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소모임, 산책길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74세 되신 한 분은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새 친구를 사귀셨대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책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기술도 발달해서 전화, 문자, 심지어 영상 통화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손주에게 배워서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사진 주고받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70대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지만 마음이 닿는 관계만 있다면 외롭지 않아요. 산책길에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는 어르신. 그 작은 연결이 삶을 따뜻하게 만들죠. 70대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걸 넘어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77세 되신 어르신은 손주와 매주 전화로 10분씩 통화하는데 그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아빠 어디 아프세요? 라는 손주의 목소리에 마음이 뭉클해진다고요. 또 다른 분은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내가 키운 상추 먹어보라고 주는 게 뿌듯해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들고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70대엔 이런 따뜻한 연결이 몸만큼이나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 삶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계신가요? 오늘 노년기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깊이 나눠봤어요. 70대 어르신들에게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건강이나 관계가 아니라 자유와 따뜻함을 주는 삶의 뿌리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은 병원에 덜 가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하루 10분 걷기, 작은 자립의 습관이 70대의 존엄을 지켜줘요.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외로움을 덜고 삶의 따뜻함을 더해주죠. 그건 거창한 관계가 아니라 짧은 인사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합니다. 70대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복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릎이 덜 아픈 아침이든 문 앞에서 웃으며 인사해주는 이웃이든 그게 여러분의 진짜 복일지도 몰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